안녕하십니까?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의 눈 건강을 돌봐온 80세 안과 의사 지영철입니다. 오랜 세월 진료실을 지키며 수많은 분들의 눈을 마주하다 보니 한 가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에 이르러 시력을 잃는 비극을 겪으시는데 그 이유가 꼭 거창한 질병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습관,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건강을 자신하시던 78배 김영수 어르신께서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드시고 식후에는 달콤한 디저트를 꼭 챙겨 드시던 분이셨죠. 정밀 검사 결과 황반변성과 녹내장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해마다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았는데 왜 갑자기 눈이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망연자실하시던 어르신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어쩌면 정기검진보다 매일의 식탁에서 무엇을 드시는지가 우리 눈 건강에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의 중요성이나 약물 치료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지만 정작 매일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우리 눈 건강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얻은 확신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눈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의 회복력이 좋아 다소 잘못된 식습관도 어느 정도는 견뎌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은 눈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치명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10년, 20년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어쩌면 의과대학 교과서에서도 자세히 다루지 않는 소중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5가지 음식만이라도 의식적으로 피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풍경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평생 또렷하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짠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눈의 방어력은 자연스레 약해지는데 이때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짠 국물, 젓갈, 장아찌 등에 다량 함유된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혈압을 높이고 이는 곧 안군의 압력, 즉 안압을 상승시켜 녹내장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안압이 높아지면 시신경이 눌려 서서히 손상되는데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제 환자 중 76세 한 어르신은 매 끼니마다 국물 한 그릇을 남김없이 비우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야 가장자리가 흐릿하게 보인다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안압이 매우 높아 시신경의 30%가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완전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죠. 된장찌개는 국물까지 다 먹어야 제맛이지. 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그 습관이 결국 당신의 눈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제 녹내장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가 많은 사람은 적게 먹는 사람보다 녹내장 발생률이 무려 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저염식을 꾸준히 실천하신 대구의 박지성 할아버지, 81세는 같은 연배보다 시신경 건강이 20살은 젊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내 친구들은 다 눈이 침침하다는데 나는 아직도 신문을 돋보기 없이 본다오. 라며 자랑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 정도만 드십시오.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양념 사용도 줄이시고 김치나 젓갈 같은 염장 발효식품도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싱겁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3주만 지나면 우리 미각이 적응하여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충분히 맛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단 음식입니다.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위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우리 눈의 수정체를 손상시켜 백내장을 촉진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면 수정체 내에 단백질이 변성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백내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맑았던 계란 흰자가 삶으면 하얗게 변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백내장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3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80살 김미영 할머니께서는 식후마다 달콤한 케이크나 과자를 즐겨 드셨는데 65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이미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밥 먹고 달달한 거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해. 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분이 디저트를 과일로 바꾸고 가공된 단 음식 섭취를 줄이자 다른 쪽 눈의 백내장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졌습니다. 한국노인건강연구소에 따르면 설탕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적은 그룹에 비해 백내장 발생률이 35% 더 높았고 발병 시기도 평균 7년이나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단 음식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우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부터 끊어보십시오. 믹스커피, 탄산음료, 과일 주스 등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78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는 양입니다. 디저트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제한하시고 그 대신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제철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경고드릴 것은 튀김 음식입니다. 바삭한 튀김의 유혹은 정말 강렬하지만 그 대가는 우리 눈 건강에 너무나도 큽니다. 튀김 음식에 많은 트랜스 지방과 최종 당화산물은 우리 눈의 황반 부위 혈류를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하여 중심 시력을 위협하는 황반 변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황반은 우리 눈의 망막 중심부에서 가장 선명한 시력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식물성 기름이라도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고 이것이 혈관을 좁히고 염증을 일으켜 황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황반 변성이 진행되면 글자를 읽거나 사람 얼굴을 알아보는 것이 어려워지고 심하면 사물의 중심부가 까맣게 보이거나 휘어져 보이면서 결국 중심 시야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8배 박상철 할아버지는 주말마다 온 가족과 함께 치킨을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TV 화면 중앙이 검게 보이기 시작해 병원을 찾으셨고 황반변성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중심 시야 대부분이 이미 손상되어 가족들 얼굴조차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후 튀김을 끊고 찜이나 구이 요리로 식단을 바꾸면서 추가적인 시력 손상을 늦출 수는 있었지만 이미 잃어버린 시야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미국 안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가 많은 그룹은 적은 그룹보다 황반 변성 위험이 약 50%더 높았다고 합니다. 튀김 대신 구이나 찜, 삶는 조리법을 선택하십시오. 외식할 때도 튀김 요리보다는 다른 메뉴를 고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한 튀김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흰쌀밥과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식으로 먹는 흰쌀밥과 간편하게 즐기는 흰빵이 눈 건강에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빠르게 소화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렇게 급격히 치솟은 혈당은 망막의 미세 혈관에 손상을 주고 이는 당뇨 망막병증과 같은 심각한 안과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정제 탄수화물은 더욱 치명적인데 당뇨 망막병증은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72살 이영호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매일 새끼를 흰쌀밥으로만 드셨다고 합니다. 잡곡밥은 거칠어서 싫다. 며 오로지 흰쌀밥만 고집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해 한쪽 눈의 망막 출혈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시력을 거의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잡곡밥으로 식단을 바꾸신 후 남은 한쪽 눈의 망막 상태는 다행히 안정되었지만 이미 잃어버린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흰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어르신들은 잡곡밥을 드시는 분들보다 당뇨 망막병증 발생률이 43%나 높았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귀리, 보리, 콩 등을 섞은 잡곡밥을 드십시오. 처음에는 흰쌀과 잡곡을 8, 이 비율로 시작해서 점차 잡곡 비율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흰빵 대신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선택하시고 식사 때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함께 드시는 것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경고드릴 것은 기름진 붉은 고기입니다. 삼겹살, 갈비, 곱창처럼 기름기가 많은 고기는 입에는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방 음식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망막혈관을 막히게 하고 이는 급성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망막혈관 폐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고기를 자주 섭취하면 혈관벽에 지방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렇게 약해진 망막혈관은 언제든 막힐 수 있으며 혈관이 막히면 그 혈관이 영양을 공급하던 망막 부위의 시세포가 죽어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마치 눈에 찾아온 뇌졸중과 같은 응급 상황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6세 한상훈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일주일에 서너 번씩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를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고기 없이는 밥상이 허전하다. 고들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한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아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진단 결과 망막 중심 동맥 폐쇄로 이미 시력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육류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망막혈관 질환 위험이 2.7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가급적 기름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드십시오. 삼겹살이나 갈비보다는 목살, 앞다리살, 뒷다리살처럼 상대적으로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 육류 섭취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제한하시고 그 대신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십시오. 고등어, 꽁치, 삼치 등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혈류를 개선하여 망막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콩이나 두부, 닭가슴살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나 흰살 생선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눈은 한번 건강을 잃으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음식, 짠 음식, 단 음식, 튀긴 음식,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기름진 붉은 고기. 이 음식들을 조금씩 멀리하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80평생을 살아오며 그리고 50년 넘게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건강이란 어느 한순간의 큰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드신 국물 한 그릇, 오늘 선택하신 간식 하나, 오늘 저녁 메뉴로 결정하신 음식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 눈 건강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물론 그래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어떻게 포기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그로 인해 잃을 수 있는 세상을 보는 즐거움,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마주하는 기쁨, 좋아하는 책을 읽는 행복은 영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평생 누릴 수 있다면 잠시의 미각적 즐거움을 조금 조절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는 선생님 말씀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니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만큼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국물은 밥만 드시고
디저트는 신선한 과일로 바꾸고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를 선택하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고 기름진 고기 대신 담백한 생선을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물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이런 걸 바꾼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르신, 60세의 식습관을 바꾸시면 70대에 더 건강한 눈을 가질 수 있고 70세에 바꾸시면 80대에, 80세에 바꾸시면 90세에도 지금보다 더 선명하게 세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 여러분의 눈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한 가지부터 바꿔보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하시면 분명 내년 이맘때쯤에는 지금보다 더 밝고 선명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의 눈 건강을 돌봐온 80세 안과 의사 지영철입니다. 오랜 세월 진료실을 지키며 수많은 분들의 눈을 마주하다 보니 한 가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에 이르러 시력을 잃는 비극을 겪으시는데 그 이유가 꼭 거창한 질병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습관,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건강을 자신하시던 78배 김영수 어르신께서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드시고 식후에는 달콤한 디저트를 꼭 챙겨 드시던 분이셨죠. 정밀 검사 결과 황반변성과 녹내장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해마다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았는데 왜 갑자기 눈이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망연자실하시던 어르신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어쩌면 정기검진보다 매일의 식탁에서 무엇을 드시는지가 우리 눈 건강에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의 중요성이나 약물 치료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지만 정작 매일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우리 눈 건강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얻은 확신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눈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의 회복력이 좋아 다소 잘못된 식습관도 어느 정도는 견뎌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은 눈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치명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10년, 20년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어쩌면 의과대학 교과서에서도 자세히 다루지 않는 소중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5가지 음식만이라도 의식적으로 피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풍경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평생 또렷하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짠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눈의 방어력은 자연스레 약해지는데 이때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짠 국물, 젓갈, 장아찌 등에 다량 함유된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혈압을 높이고 이는 곧 안군의 압력, 즉 안압을 상승시켜 녹내장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안압이 높아지면 시신경이 눌려 서서히 손상되는데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제 환자 중 76세 한 어르신은 매 끼니마다 국물 한 그릇을 남김없이 부으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야 가장자리가 흐릿하게 보인다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안압이 매우 높아 시신경의 30%가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완전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죠. 된장찌개는 국물까지 다 먹어야 제맛이지. 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그 습관이 결국 당신의 눈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제농내장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가 많은 사람은 적게 먹는 사람보다 녹내장 발생률이 무려 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저염식을 꾸준히 실천하신 대구의 박지성 할아버지, 81세는 같은 연배보다 시신경 건강이 20살은 젊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내 친구들은 다 눈이 침침하다는데 나는 아직도 신문을 돋보기 없이 본다오. 라며 자랑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 정도만 드십시오.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양념 사용도 줄이시고 김치나 젓갈 같은 염장 발효식품도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싱겁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3주만 지나면 우리 미각이 적응하여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충분히 맛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단 음식입니다.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위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우리 눈의 수정체를 손상시켜 백내장을 촉진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면 수정체 내의 단백질이 변성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백내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맑았던 계란 흰자가 삶으면 하얗게 변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백내장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3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80살 김미영 할머니께서는 식후마다 달콤한 케이크나 과자를 즐겨 드셨는데 65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이미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밥 먹고 달달한 거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해. 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분이 디저트를 과일로 바꾸고 가공된 단 음식 섭취를 줄이자 다른 쪽 눈의 백내장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졌습니다. 한국노인건강연구소에 따르면 설탕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적은 그룹에 비해 백내장 발생률이 35% 더 높았고 발병 시기도 평균 7년이나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단 음식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우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부터 끊어보십시오. 믹스커피, 탄산음료, 과일 주스 등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78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는 양입니다. 디저트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제한하시고 그 대신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제철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경고드릴 것은 튀김 음식입니다. 바삭한 튀김의 유혹은 정말 강렬하지만 그 대가는 우리 눈 건강에 너무나도 큽니다. 튀김 음식에 많은 트랜스 지방과 최종 당화산물은 우리 눈의 황반 부위 혈류를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하여 중심 시력을 위협하는 황반 변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황반은 우리 눈의 망막 중심부에서 가장 선명한 시력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식물성 기름이라도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고 이것이 혈관을 좁히고 염증을 일으켜 황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황반 변성이 진행되면 글자를 읽거나 사람 얼굴을 알아보는 것이 어려워지고 심하면 사물의 중심부가 까맣게 보이거나 휘어져 보이면서 결국 중심 시야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8배 박상철 할아버지는 주말마다 온 가족과 함께 치킨을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TV 화면 중앙이 검게 보이기 시작해 병원을 찾으셨고 황반변성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중심 시야 대부분이 이미 손상되어 가족들 얼굴조차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후 튀김을 끊고 찜이나 구이 요리로 식단을 바꾸면서 추가적인 시력 손상을 늦출 수는 있었지만 이미 잃어버린 시야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미국 안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가 많은 그룹은 적은 그룹보다
황반변성 위험이 약 50%더 높았다고 합니다. 튀김 대신 구이나 찜, 삶는 조리법을 선택하십시오. 외식할 때도 튀김 요리보다는 다른 메뉴를 고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한 튀김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흰쌀밥과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식으로 먹는 흰쌀밥과 간편하게 즐기는 흰빵이 눈 건강에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빠르게 소화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렇게 급격히 치솟은 혈당은 망막의 미세혈관에 손상을 주고 이는 당뇨 망막병증과 같은 심각한 암과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정제 탄수화물은 더욱 치명적인데 당뇨 망막병증은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72살 이영호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매일 세끼를 흰쌀밥으로만 드셨다고 합니다. 잡곡밥은 거칠어서 싫다. 며 오로지 흰쌀밥만 고집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해 한쪽 눈의 망막 출혈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시력을 거의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잡곡밥으로 식단을 바꾸신 후 남은 한쪽 눈의 망막 상태는 다행히 안정되었지만 이미 잃어버린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흰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어르신들은 잡곡밥을 드시는 분들보다 당뇨 망막병증 발생률이 43%나 높았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귀리, 보리, 콩 등을 섞은 잡곡밥을 드십시오. 처음에는 흰쌀과 잡곡을 8, 2 비율로 시작해서 점차 잡곡 비율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흰빵 대신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선택하시고 식사 때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함께 드시는 것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경고드릴 것은 기름진 붉은 고기입니다. 삼겹살, 갈비, 곱창처럼 기름기가 많은 고기는 입에는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방 음식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망막혈관을 막히게 하고 이는 급성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망막혈관 폐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고기를 자주 섭취하면 혈관벽에 지방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렇게 약해진 망막혈관은 언제든 막힐 수 있으며 혈관이 막히면 그 혈관이 영양을 공급하던 망막 부위의 시세포가 죽어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마치 눈에 찾아온 뇌졸중과 같은 응급 상황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6세 한상원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일주일에 서너 번씩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를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고기 없이는 밥상이 허전하다. 고들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한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아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진단 결과 망막 중심 동맥 폐쇄로 이미 시력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육류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망막혈관 질환 위험이 2.7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가급적 기름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드십시오. 삼겹살이나 갈비보다는 목살, 앞다리살, 뒷다리살처럼 상대적으로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 육류 섭취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제한하시고 그 대신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십시오. 고등어, 꽁치, 삼치 등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혈류를 개선하여 망막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콩이나 두부, 닭가슴살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나 흰살 생선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눈은 한번 건강을 잃으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음식, 짠 음식, 단 음식, 튀긴 음식,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기름진 붉은 고기. 이 음식들을 조금씩 멀리하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80평생을 살아오며 그리고 50년 넘게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건강이란 어느 한순간의 큰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드신 국물 한 그릇, 오늘 선택하신 간식 하나, 오늘 저녁 메뉴로 결정하신 음식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 눈 건강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물론 그래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어떻게 포기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그로 인해 잃을 수 있는 세상을 보는 즐거움,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마주하는 기쁨, 좋아하는 책을 읽는 행복은 영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평생 누릴 수 있다면 잠시의 미각적 즐거움을 조금 조절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는 선생님 말씀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니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만큼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국물은 밥만 드시고, 디저트는 신선한 과일로 바꾸고,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를 선택하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고, 기름진 고기 대신 담백한 생선을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물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이런 걸 바꾼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르신, 60세의 식습관을 바꾸시면 70대에 더 건강한 눈을 가질 수 있고 70세에 바꾸시면 80대에, 80세에 바꾸시면 90세에도 지금보다 더 선명하게 세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 여러분의 눈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한 가지부터 바꿔보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하시면 분명 내년 이맘때쯤에는 지금보다 더 밝고 선명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의 눈 건강을 돌봐온 80세 안과 의사 지영철입니다. 오랜 세월 진료실을 지키며 수많은 분들의 눈을 마주하다 보니 한 가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에 이르러 시력을 잃는 비극을 겪으시는데 그 이유가 꼭 거창한 질병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습관,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건강을 자신하시던 78배 김영수 어르신께서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드시고 식후에는 달콤한 디저트를 꼭 챙겨 드시던 분이셨죠. 정밀 검사 결과 황반변성과 녹내장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해마다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았는데 왜 갑자기 눈이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망연자실하시던 어르신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어쩌면 정기검진보다 매일의 식탁에서 무엇을 드시는지가 우리 눈 건강에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의 중요성이나 약물 치료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지만 정작 매일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우리 눈 건강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얻은 확신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눈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의 회복력이 좋아 다소 잘못된 식습관도 어느 정도는 견뎌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은 눈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치명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10년, 20년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어쩌면 의과대학 교과서에서도 자세히 다루지 않는 소중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5가지 음식만이라도 의식적으로 피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풍경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평생 또렷하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짠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눈의 방어력은 자연스레 약해지는데 이때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짠 국물, 젓갈, 장아찌 등에 다량 함유된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혈압을 높이고 이는 곧 안군의 압력, 즉 안압을 상승시켜 녹내장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안압이 높아지면 시신경이 눌려 서서히 손상되는데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제 환자 중 76의 한 어르신은 매 끼니마다 국물 한 그릇을 남김없이 부으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야 가장자리가 흐릿하게 보인다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안압이 매우 높아 시신경의 30%가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완전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죠. 된장찌개는 국물까지 다 먹어야 제맛이지. 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그 습관이 결국 당신의 눈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제 녹내장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가 많은 사람은 적게 먹는 사람보다 녹내장 발생률이 무려 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저염식을 꾸준히 실천하신 대구의 박지성 할아버지, 81세는 같은 연배보다 시신경 건강이 20살은 젊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내 친구들은 다 눈이 침침하다는데 나는 아직도 신문을 돋보기 없이 본다오. 라며 자랑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 정도만 드십시오.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양념 사용도 줄이시고 김치나 젓갈 같은 염장 발효식품도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싱겁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3주만 지나면 우리 미각이 적응하여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충분히 맛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단 음식입니다.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위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우리 눈의 수정체를 손상시켜 백내장을 촉진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면 수정체 내의 단백질이 변성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백내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맑았던 계란 흰자가 삶으면 하얗게 변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백내장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3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80살 김미영 할머니께서는 식후마다 달콤한 케이크나 과자를 즐겨 드셨는데 65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이미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밥 먹고 달달한 거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해. 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분이 디저트를 과일로 바꾸고 가공된 단 음식 섭취를 줄이자 다른 쪽 눈의 백내장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졌습니다. 한국노인건강연구소에 따르면 설탕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적은 그룹에 비해 백내장 발생률이 35% 더 높았고 발병 시기도 평균 7년이나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단 음식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우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부터 끊어보십시오. 믹스커피, 탄산음료, 과일 주스 등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78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는 양입니다. 디저트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제한하시고 그 대신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제철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경고드릴 것은 튀김 음식입니다.
바삭한 튀김의 유혹은 정말 강렬하지만 그 대가는 우리 눈 건강에 너무나도 큽니다. 튀김 음식에 많은 트랜스 지방과 최종 당화산물은 우리 눈의 황반 부위 혈류를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하여 중심 시력을 위협하는 황반변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황반은 우리 눈의 망막 중심부에서 가장 선명한 시력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식물성 기름이라도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고 이것이 혈관을 좁히고 염증을 일으켜 황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황반 변성이 진행되면 글자를 읽거나 사람 얼굴을 알아보는 것이 어려워지고 심하면 사물의 중심부가 까맣게 보이거나 휘어져 보이면서 결국 중심 시야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8배 박상철 할아버지는 주말마다 온 가족과 함께 치킨을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TV 화면 중앙이 검게 보이기 시작해 병원을 찾으셨고 황반변성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중심 시야 대부분이 이미 손상되어 가족들 얼굴조차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후 튀김을 끊고 찜이나 구이 요리로 식단을 바꾸면서 추가적인 시력 손상을 늦출 수는 있었지만 이미 잃어버린 시야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미국 안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가 많은 그룹은 적은 그룹보다 황반변성 위험이 약 50%더 높았다고 합니다. 튀김 대신 구이나 찜, 삶는 조리법을 선택하십시오. 외식할 때도 튀김 요리보다는 다른 메뉴를 고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한 튀김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흰쌀밥과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식으로 먹는 흰쌀밥과 간편하게 즐기는 흰빵이 눈 건강에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빠르게 소화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렇게 급격히 치솟은 혈당은 망막의 미세 혈관에 손상을 주고 이는 당뇨 망막병증과 같은 심각한 암과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정제 탄수화물은 더욱 치명적인데 당뇨 망막병증은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72살 이영호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매일 세끼를 흰쌀밥으로만 드셨다고 합니다. 잡곡밥은 거칠어서 싫다. 며 오로지 흰쌀밥만 고집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해 한쪽 눈의 망막 출혈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시력을 거의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잡곡밥으로 식단을 바꾸신 후 남은 한쪽 눈의 망막 상태는 다행히 안정되었지만 이미 잃어버린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흰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어르신들은 잡곡밥을 드시는 분들보다 당뇨 망막병증 발생률이 43%나 높았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귀리, 보리, 콩 등을 섞은 잡곡밥을 드십시오. 처음에는 흰쌀과 잡곡을 8, 2 비율로 시작해서 점차 잡곡 비율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흰빵 대신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선택하시고 식사 때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함께 드시는 것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경고드릴 것은 기름진 붉은 고기입니다. 삼겹살, 갈비, 곱창처럼 기름기가 많은 고기는 입에는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방 음식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망막혈관을 막히게 하고 이는 급성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망막혈관 폐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고기를 자주 섭취하면 혈관벽에 지방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렇게 약해진 망막혈관은 언제든 막힐 수 있으며 혈관이 막히면 그 혈관이 영양을 공급하던 망막 부위의 시세포가 죽어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마치 눈에 찾아온 뇌졸중과 같은 응급 상황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6세 한상원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일주일에 서너 번씩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를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고기 없이는 밥상이 허전하다. 고들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한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아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진단 결과, 망막 중심 동맥 폐쇄로 이미 시력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육류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망막혈관 질환 위험이 2.7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가급적 기름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드십시오. 삼겹살이나 갈비보다는 목살, 앞다리살, 뒷다리살처럼 상대적으로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 육류 섭취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제한하시고 그 대신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십시오. 고등어, 꽁치, 삼치 등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혈류를 개선하여 망막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콩이나 두부, 닭가슴살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나 흰살 생선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눈은 한번 건강을 잃으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음식 짠 음식, 단 음식, 튀긴 음식,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기름진 붉은 고기. 이 음식들을 조금씩 멀리하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80평생을 살아오며 그리고 50년 넘게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건강이란 어느 한순간의 큰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드신 국물 한 그릇, 오늘 선택하신 간식 하나, 오늘 저녁 메뉴로 결정하신 음식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 눈 건강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물론 그래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어떻게 포기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그로 인해 잃을 수 있는 세상을 보는 즐거움,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마주하는 기쁨, 좋아하는 책을 읽는 행복은 영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평생 누릴 수 있다면 잠시의 미각적 즐거움을 조금 조절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는 선생님 말씀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니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만큼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국물은 밥만 드시고 디저트는 신선한 과일로 바꾸고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를 선택하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고 기름진 고기 대신 담백한 생선을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물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이런 걸 바꾼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르신, 60세의 식습관을 바꾸시면 70대에 더 건강한 눈을 가질 수 있고 70세에 바꾸시면 80대에, 80세에 바꾸시면 90세에도 지금보다 더 선명하게 세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 여러분의 눈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한 가지부터 바꿔보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하시면 분명 내년 이맘때쯤에는 지금보다 더 밝고 선명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의 눈 건강을 돌봐온 80세 안과 의사 지영철입니다. 오랜 세월 진료실을 지키며 수많은 분들의 눈을 마주하다 보니 한 가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에 이르러 시력을 잃는 비극을 겪으시는데
그 이유가 꼭 거창한 질병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습관,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건강을 자신하시던 78배 김영수 어르신께서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드시고 식후에는 달콤한 디저트를 꼭 챙겨 드시던 분이셨죠. 정밀 검사 결과 황반변성과 녹내장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해마다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았는데 왜 갑자기 눈이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망연자실하시던 어르신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어쩌면 정기검진보다 매일의 식탁에서 무엇을 드시는지가 우리 눈 건강에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의 중요성이나 약물 치료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지만 정작 매일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우리 눈 건강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얻은 확신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눈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의 회복력이 좋아 다소 잘못된 식습관도 어느 정도는 견뎌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은 눈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치명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10년, 20년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어쩌면 의과대학 교과서에서도 자세히 다루지 않는 소중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5가지 음식만이라도 의식적으로 피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풍경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평생 또렷하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짠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눈의 방어력은 자연스레 약해지는데 이때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짠 국물, 젓갈, 장아찌 등에 다량 함유된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혈압을 높이고 이는 곧 안군의 압력, 즉 안압을 상승시켜 녹내장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안압이 높아지면 시신경이 눌려 서서히 손상되는데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제 환자 중 76세 한 어르신은 매 끼니마다 국물 한 그릇을 남김없이 부으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야 가장자리가 흐릿하게 보인다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안압이 매우 높아 시신경의 30%가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완전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죠. 된장찌개는 국물까지 다 먹어야 제맛이지. 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그 습관이 결국 당신의 눈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제 녹내장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가 많은 사람은 적게 먹는 사람보다 녹내장 발생률이 무려 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저염식을 꾸준히 실천하신 대구의 박지성 할아버지, 81세, 는 같은 연배보다 시신경 건강이 20살은 젊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내 친구들은 다 눈이 침침하다는데 나는 아직도 신문을 돋보기 없이 본다오. 라며 자랑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 정도만 드십시오.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양념 사용도 줄이시고 김치나 젓갈 같은 염장 발효식품도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싱겁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3주만 지나면 우리 미각이 적응하여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충분히 맛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단 음식입니다.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위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우리 눈의 수정체를 손상시켜 백내장을 촉진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면 수정체 내의 단백질이 변성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백내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맑았던 계란 흰자가 삶으면 하얗게 변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백내장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3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80살 김미영 할머니께서는 식후마다 달콤한 케이크나 과자를 즐겨 드셨는데 65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이미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밥 먹고 달달한 거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해. 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분이 디저트를 과일로 바꾸고 가공된 단 음식 섭취를 줄이자 다른 쪽 눈의 백내장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졌습니다. 한국노인건강연구소에 따르면 설탕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적은 그룹에 비해 백내장 발생률이 35% 더 높았고 발병 시기도 평균 7년이나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단 음식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우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부터 끊어보십시오. 믹스커피, 탄산음료, 과일 주스 등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78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는 양입니다. 디저트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제한하시고 그 대신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제철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경고드릴 것은 튀김 음식입니다. 바삭한 튀김의 유혹은 정말 강렬하지만 그 대가는 우리 눈 건강에 너무나도 큽니다. 튀김 음식에 많은 트랜스 지방과 최종 당화산물은 우리 눈의 황반 부위 혈류를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하여 중심 시력을 위협하는 황반 변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황반은 우리 눈의 망막 중심부에서 가장 선명한 시력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식물성 기름이라도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고 이것이 혈관을 좁히고 염증을 일으켜 황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황반 변성이 진행되면 글자를 읽거나 사람 얼굴을 알아보는 것이 어려워지고 심하면 사물의 중심부가 까맣게 보이거나 휘어져 보이면서 결국 중심 시야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8배 박상철 할아버지는 주말마다 온 가족과 함께 치킨을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TV 화면 중앙이 검게 보이기 시작해 병원을 찾으셨고 황반변성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중심 시야 대부분이 이미 손상되어 가족들 얼굴조차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후 튀김을 끊고 찜이나 구이 요리로 식단을 바꾸면서 추가적인 시력 손상을 늦출 수는 있었지만 이미 잃어버린 시야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미국 안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가 많은 그룹은 적은 그룹보다 황반변성 위험이 약 50%더 높았다고 합니다. 튀김 대신 구이나 찜, 삶는 조리법을 선택하십시오. 외식할 때도 튀김 요리보다는 다른 메뉴를 고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한 튀김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흰쌀밥과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식으로 먹는 흰쌀밥과 간편하게 즐기는 흰빵이 눈 건강에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빠르게 소화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렇게 급격히 치솟은 혈당은 망막의 미세 혈관에 손상을 주고 이는 당뇨 망막병증과 같은 심각한 암과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정제 탄수화물은 더욱 치명적인데 당뇨 망막병증은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72살 이영호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매일 세 끼를 흰쌀밥으로만 드셨다고 합니다. 잡곡밥은 거칠어서 싫다. 며 오로지 흰쌀밥만 고집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해 한쪽 눈의 망막 출혈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시력을 거의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잡곡밥으로 식단을 바꾸신 후 남은 한쪽 눈의 망막 상태는 다행히 안정되었지만 이미 잃어버린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흰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어르신들은 잡곡밥을 드시는 분들보다
당뇨 망막병증 발생률이 43%나 높았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귀리, 보리, 콩 등을 섞은 잡곡밥을 드십시오. 처음에는 흰쌀과 잡곡을 8, 2 비율로 시작해서 점차 잡곡 비율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흰빵 대신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선택하시고 식사 때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함께 드시는 것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경고드릴 것은 기름진 붉은 고기입니다. 삼겹살, 갈비, 곱창처럼 기름기가 많은 고기는 입에는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방 음식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망막혈관을 막히게 하고 이는 급성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망막혈관 폐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고기를 자주 섭취하면 혈관벽에 지방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렇게 약해진 망막혈관은 언제든 막힐 수 있으며 혈관이 막히면 그 혈관이 영양을 공급하던 망막 부위의 시세포가 죽어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마치 눈에 찾아온 뇌졸중과 같은 응급 상황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6세 한상훈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일주일에 서너 번씩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를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고기 없이는 밥상이 허전하다. 고들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한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아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진단 결과 망막 중심 동맥 폐쇄로 이미 시력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육류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망막혈관 질환 위험이 2.7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가급적 기름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드십시오. 삼겹살이나 갈비보다는 목살, 앞다리살, 뒷다리살처럼 상대적으로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 육류 섭취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제한하시고 그 대신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십시오. 고등어, 꽁치, 삼치 등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혈류를 개선하여 망막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콩이나 두부, 닭가슴살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나 흰살 생선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눈은 한번 건강을 잃으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음식 짠 음식, 단 음식, 튀긴 음식,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기름진 붉은 고기. 이 음식들을 조금씩 멀리하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80평생을 살아오며 그리고 50년 넘게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건강이란 어느 한순간의 큰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드신 국물 한 그릇, 오늘 선택하신 간식 하나, 오늘 저녁 메뉴로 결정하신 음식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 눈 건강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물론 그래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어떻게 포기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그로 인해 잃을 수 있는 세상을 보는 즐거움,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마주하는 기쁨, 좋아하는 책을 읽는 행복은 영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평생 누릴 수 있다면 잠시의 미각적 즐거움을 조금 조절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는 선생님 말씀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니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만큼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국물은 밥만 드시고 디저트는 신선한 과일로 바꾸고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를 선택하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고 기름진 고기 대신 담백한 생선을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물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이런 걸 바꾼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르신, 60세의 식습관을 바꾸시면 70대에 더 건강한 눈을 가질 수 있고 70세에 바꾸시면 80대에, 80세에 바꾸시면 90세에도 지금보다 더 선명하게 세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 여러분의 눈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한 가지부터 바꿔보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하시면 분명 내년 이맘때쯤에는 지금보다 더 밝고 선명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의 눈 건강을 돌봐온 80세 안과 의사 지영철입니다. 오랜 세월 진료실을 지키며 수많은 분들의 눈을 마주하다 보니 한 가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에 이르러 시력을 잃는 비극을 겪으시는데 그 이유가 꼭 거창한 질병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습관,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건강을 자신하시던 78배 김영수 어르신께서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드시고 식후에는 달콤한 디저트를 꼭 챙겨 드시던 분이셨죠. 정밀 검사 결과 황반변성과 녹내장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해마다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았는데 왜 갑자기 눈이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망연자실하시던 어르신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어쩌면 정기검진보다 매일의 식탁에서 무엇을 드시는지가 우리 눈 건강에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의 중요성이나 약물 치료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지만 정작 매일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우리 눈 건강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얻은 확신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눈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의 회복력이 좋아 다소 잘못된 식습관도 어느 정도는 견뎌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은 눈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치명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10년, 20년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어쩌면 의과대학 교과서에서도 자세히 다루지 않는 소중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5가지 음식만이라도 의식적으로 피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풍경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평생 또렷하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짠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눈의 방어력은 자연스레 약해지는데 이때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짠 국물, 젓갈, 장아찌 등에 다량 함유된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혈압을 높이고 이는 곧 안군의 압력, 즉 안압을 상승시켜 녹내장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안압이 높아지면 시신경이 눌려 서서히 손상되는데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제 환자 중 76세 한 어르신은 매 끼니마다 국물 한 그릇을 남김없이 부으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야 가장자리가 흐릿하게 보인다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안압이 매우 높아 시신경의 30%가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완전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죠. 된장찌개는 국물까지 다 먹어야 제맛이지.
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그 습관이 결국 당신의 눈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제녹내장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가 많은 사람은 적게 먹는 사람보다 녹내장 발생률이 무려 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저염식을 꾸준히 실천하신 대구의 박지성 할아버지, 81세는 같은 연배보다 시신경 건강이 20살은 젊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내 친구들은 다 눈이 침침하다는데 나는 아직도 신문을 돋보기 없이 본다오. 라며 자랑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 정도만 드십시오.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양념 사용도 줄이시고 김치나 젓갈 같은 염장 발효식품도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싱겁게 느껴지시겠지만 2~3주만 지나면 우리 미각이 적응하여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충분히 맛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단 음식입니다.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위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우리 눈의 수정체를 손상시켜 백내장을 촉진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면 수정체 내에 단백질이 변성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백내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맑았던 계란 흰자가 삶으면 하얗게 변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백내장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3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80살 김미영 할머니께서는 식후마다 달콤한 케이크나 과자를 즐겨 드셨는데 65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이미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밥 먹고 달달한 거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해. 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분이 디저트를 과일로 바꾸고 가공된 단 음식 섭취를 줄이자 다른 쪽 눈의 백내장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졌습니다. 한국노인건강연구소에 따르면 설탕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적은 그룹에 비해 백내장 발생률이 35% 더 높았고 발병 시기도 평균 7년이나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단 음식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우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부터 끊어보십시오. 믹스커피, 탄산음료, 과일 주스 등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78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는 양입니다. 디저트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제한하시고 그 대신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제철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경고드릴 것은 튀김 음식입니다. 바삭한 튀김의 유혹은 정말 강렬하지만 그 대가는 우리 눈 건강에 너무나도 큽니다. 튀김 음식에 많은 트랜스 지방과 최종 당화산물은 우리 눈의 황반 부위 혈류를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하여 중심 시력을 위협하는 황반 변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황반은 우리 눈의 망막 중심부에서 가장 선명한 시력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식물성 기름이라도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고 이것이 혈관을 좁히고 염증을 일으켜 황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황반 변성이 진행되면 글자를 읽거나 사람 얼굴을 알아보는 것이 어려워지고 심하면 사물의 중심부가 까맣게 보이거나 휘어져 보이면서 결국 중심 시야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8배 박상철 할아버지는 주말마다 온 가족과 함께 치킨을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TV 화면 중앙이 검게 보이기 시작해 병원을 찾으셨고 황반변성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중심 시야 대부분이 이미 손상되어 가족들 얼굴조차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후 튀김을 끊고 찜이나 구이 요리로 식단을 바꾸면서 추가적인 시력 손상을 늦출 수는 있었지만 이미 잃어버린 시야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미국 안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가 많은 그룹은 적은 그룹보다 황반변성 위험이 약 50%더 높았다고 합니다. 튀김 대신 구이나 찜, 삶는 조리법을 선택하십시오. 외식할 때도 튀김 요리보다는 다른 메뉴를 고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한 튀김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흰쌀밥과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식으로 먹는 흰쌀밥과 간편하게 즐기는 흰빵이 눈 건강에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빠르게 소화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렇게 급격히 치솟은 혈당은 망막의 미세 혈관에 손상을 주고 이는 당뇨 망막병증과 같은 심각한 암과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정제 탄수화물은 더욱 치명적인데 당뇨 망막병증은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72살 이영호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매일 세 끼를 흰쌀밥으로만 드셨다고 합니다. 잡곡밥은 거칠어서 싫다. 며 오로지 흰쌀밥만 고집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해 한쪽 눈의 망막 출혈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시력을 거의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잡곡밥으로 식단을 바꾸신 후 남은 한쪽 눈의 망막 상태는 다행히 안정되었지만 이미 잃어버린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흰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어르신들은 잡곡밥을 드시는 분들보다 당뇨 망막병증 발생률이 43%나 높았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귀리, 보리, 콩 등을 섞은 잡곡밥을 드십시오. 처음에는 흰쌀과 잡곡을 8:2 비율로 시작해서 점차 잡곡 비율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흰빵 대신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선택하시고 식사 때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함께 드시는 것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경고드릴 것은 기름진 붉은 고기입니다. 삼겹살, 갈비, 곱창처럼 기름기가 많은 고기는 입에는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방 음식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망막혈관을 막히게 하고 이는 급성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망막혈관 폐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고기를 자주 섭취하면 혈관벽에 지방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렇게 약해진 망막혈관은 언제든 막힐 수 있으며 혈관이 막히면 그 혈관이 영양을 공급하던 망막 부위의 시세포가 죽어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마치 눈에 찾아온 뇌졸중과 같은 응급 상황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6세 한상훈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일주일에 서너 번씩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를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고기 없이는 밥상이 허전하다. 고들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한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아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진단 결과 망막 중심 동맥 폐쇄로 이미 시력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육류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망막혈관 질환 위험이 2.7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가급적 기름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드십시오. 삼겹살이나 갈비보다는 목살, 앞다리살, 뒷다리살처럼 상대적으로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 육류 섭취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제한하시고 그 대신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십시오. 고등어, 꽁치, 삼치 등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혈류를 개선하여 망막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콩이나 두부, 닭가슴살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나 흰살 생선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눈은 한번 건강을 잃으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음식 짠 음식, 단 음식, 튀긴 음식,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기름진 붉은 고기. 이 음식들을 조금씩 멀리하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80평생을 살아오며
그리고 50년 넘게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건강이란 어느 한순간의 큰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드신 국물 한 그릇, 오늘 선택하신 간식 하나, 오늘 저녁 메뉴로 결정하신 음식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 눈 건강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물론 그래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어떻게 포기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그로 인해 잃을 수 있는 세상을 보는 즐거움,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마주하는 기쁨, 좋아하는 책을 읽는 행복은 영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평생 누릴 수 있다면 잠시의 미각적 즐거움을 조금 조절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는 선생님 말씀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니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만큼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국물은 밥만 드시고, 디저트는 신선한 과일로 바꾸고,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를 선택하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고, 기름진 고기 대신 담백한 생선을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물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이런 걸 바꾼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르신, 60세의 식습관을 바꾸시면 70대에 더 건강한 눈을 가질 수 있고 70세에 바꾸시면 80대에, 80세에 바꾸시면 90세에도 지금보다 더 선명하게 세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 여러분의 눈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한 가지부터 바꿔보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하시면 분명 내년 이맘때쯤에는 지금보다 더 밝고 선명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의 눈 건강을 돌봐온 80세 안과 의사 지영철입니다. 오랜 세월 진료실을 지키며 수많은 분들의 눈을 마주하다 보니 한 가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에 이르러 시력을 잃는 비극을 겪으시는데 그 이유가 꼭 거창한 질병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습관,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건강을 자신하시던 78배 김영수 어르신께서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드시고 식후에는 달콤한 디저트를 꼭 챙겨 드시던 분이셨죠. 정밀 검사 결과 황반변성과 녹내장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해마다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았는데 왜 갑자기 눈이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망연자실하시던 어르신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어쩌면 정기검진보다 매일의 식탁에서 무엇을 드시는지가 우리 눈 건강에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의 중요성이나 약물 치료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지만 정작 매일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우리 눈 건강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얻은 확신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눈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의 회복력이 좋아 다소 잘못된 식습관도 어느 정도는 견뎌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은 눈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치명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10년, 20년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어쩌면 의과대학 교과서에서도 자세히 다루지 않는 소중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5가지 음식만이라도 의식적으로 피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풍경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평생 또렷하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짠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눈의 방어력은 자연스레 약해지는데 이때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짠 국물, 젓갈, 장아찌 등에 다량 함유된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혈압을 높이고 이는 곧 안군의 압력, 즉 안압을 상승시켜 녹내장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안압이 높아지면 시신경이 눌려 서서히 손상되는데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제 환자 중 76세 한 어르신은 매 끼니마다 국물 한 그릇을 남김없이 비우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야 가장자리가 흐릿하게 보인다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안압이 매우 높아 시신경의 30%가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완전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죠. 된장찌개는 국물까지 다 먹어야 제맛이지. 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그 습관이 결국 당신의 눈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제 녹내장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가 많은 사람은 적게 먹는 사람보다 녹내장 발생률이 무려 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저염식을 꾸준히 실천하신 대구의 박지성 할아버지, 81세는 같은 연배보다 시신경 건강이 20살은 젊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내 친구들은 다 눈이 침침하다는데 나는 아직도 신문을 돋보기 없이 본다오. 라며 자랑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 정도만 드십시오.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양념 사용도 줄이시고 김치나 젓갈 같은 염장 발효식품도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싱겁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3주만 지나면 우리 미각이 적응하여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충분히 맛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단 음식입니다.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위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우리 눈의 수정체를 손상시켜 백내장을 촉진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면 수정체 내에 단백질이 변성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백내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맑았던 계란 흰자가 삶으면 하얗게 변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백내장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3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80살 김미영 할머니께서는 식후마다 달콤한 케이크나 과자를 즐겨 드셨는데 65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이미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밥 먹고 달달한 거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해. 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분이 디저트를 과일로 바꾸고 가공된 단 음식 섭취를 줄이자 다른 쪽 눈의 백내장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졌습니다. 한국노인건강연구소에 따르면 설탕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적은 그룹에 비해 백내장 발생률이 35% 더 높았고 발병 시기도 평균 7년이나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단 음식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우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부터 끊어보십시오. 믹스커피, 탄산음료, 과일 주스 등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78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는 양입니다. 디저트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제한하시고 그 대신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제철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경고드릴 것은 튀김 음식입니다. 바삭한 튀김의 유혹은 정말 강렬하지만 그 대가는 우리 눈 건강에 너무나도 큽니다. 튀김 음식의 많은 트랜스 지방과 최종 당화산물은 우리 눈의 황반 부위 혈류를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하여
중심 시력을 위협하는 황반변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황반은 우리 눈의 망막 중심부에서 가장 선명한 시력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식물성 기름이라도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고 이것이 혈관을 좁히고 염증을 일으켜 황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황반 변성이 진행되면 글자를 읽거나 사람 얼굴을 알아보는 것이 어려워지고 심하면 사물의 중심부가 까맣게 보이거나 휘어져 보이면서 결국 중심 시야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8배 박상철 할아버지는 주말마다 온 가족과 함께 치킨을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TV 화면 중앙이 검게 보이기 시작해 병원을 찾으셨고 황반변성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중심 시야 대부분이 이미 손상되어 가족들 얼굴조차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후 튀김을 끊고 찜이나 구이 요리로 식단을 바꾸면서 추가적인 시력 손상을 늦출 수는 있었지만 이미 잃어버린 시야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미국 안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가 많은 그룹은 적은 그룹보다 황반변성 위험이 약 50%더 높았다고 합니다. 튀김 대신 구이나 찜, 삶는 조리법을 선택하십시오. 외식할 때도 튀김 요리보다는 다른 메뉴를 고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한 튀김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흰쌀밥과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식으로 먹는 흰쌀밥과 간편하게 즐기는 흰빵이 눈 건강에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빠르게 소화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렇게 급격히 치솟은 혈당은 망막의 미세 혈관에 손상을 주고 이는 당뇨 망막병증과 같은 심각한 암과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정제 탄수화물은 더욱 치명적인데 당뇨 망막병증은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72살 이영호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매일 세 끼를 흰쌀밥으로만 드셨다고 합니다. 잡곡밥은 거칠어서 싫다. 며 오로지 흰쌀밥만 고집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해 한쪽 눈의 망막 출혈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시력을 거의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잡곡밥으로 식단을 바꾸신 후 남은 한쪽 눈의 망막 상태는 다행히 안정되었지만 이미 잃어버린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흰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어르신들은 잡곡밥을 드시는 분들보다 당뇨 망막병증 발생률이 43%나 높았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귀리, 보리, 콩 등을 섞은 잡곡밥을 드십시오. 처음에는 흰쌀과 잡곡을 8:2 비율로 시작해서 점차 잡곡 비율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흰빵 대신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선택하시고 식사 때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함께 드시는 것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경고드릴 것은 기름진 붉은 고기입니다. 삼겹살, 갈비, 곱창처럼 기름기가 많은 고기는 입에는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방 음식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망막혈관을 막히게 하고 이는 급성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망막혈관 폐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고기를 자주 섭취하면 혈관벽에 지방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렇게 약해진 망막혈관은 언제든 막힐 수 있으며 혈관이 막히면 그 혈관이 영양을 공급하던 망막 부위의 시세포가 죽어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마치 눈에 찾아온 뇌졸중과 같은 응급 상황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6세 한상원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일주일에 서너 번씩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를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고기 없이는 밥상이 허전하다. 고들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한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아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진단 결과
망막 중심 동맥 폐쇄로 이미 시력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육류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망막혈관 질환 위험이 2.7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가급적 기름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드십시오. 삼겹살이나 갈비보다는 목살, 앞다리살, 뒷다리살처럼 상대적으로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 육류 섭취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제한하시고 그 대신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십시오. 고등어, 꽁치, 삼치 등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혈류를 개선하여 망막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콩이나 두부, 닭가슴살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나 흰살 생선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눈은 한번 건강을 잃으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음식 짠 음식, 단 음식, 튀긴 음식,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기름진 붉은 고기. 이 음식들을 조금씩 멀리하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80평생을 살아오며 그리고 50년 넘게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건강이란 어느 한순간의 큰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드신 국물 한 그릇, 오늘 선택하신 간식 하나, 오늘 저녁 메뉴로 결정하신 음식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 눈 건강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물론 그래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어떻게 포기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그로 인해 잃을 수 있는 세상을 보는 즐거움,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마주하는 기쁨, 좋아하는 책을 읽는 행복은 영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평생 누릴 수 있다면 잠시의 미각적 즐거움을 조금 조절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는 선생님 말씀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니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만큼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국물은 밥만 드시고 디저트는 신선한 과일로 바꾸고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를 선택하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고 기름진 고기 대신 담백한 생선을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물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이런 걸 바꾼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르신, 60세의 식습관을 바꾸시면 70대에 더 건강한 눈을 가질 수 있고 70세에 바꾸시면 80대에, 80세에 바꾸시면 90세에도 지금보다 더 선명하게 세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 여러분의 눈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한 가지부터 바꿔보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하시면 분명 내년 이맘때쯤에는 지금보다 더 밝고 선명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의 눈 건강을 돌봐온 80세 안과 의사 지영철입니다. 오랜 세월 진료실을 지키며 수많은 분들의 눈을 마주하다 보니 한 가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에 이르러 시력을 잃는 비극을 겪으시는데 그 이유가 꼭 거창한 질병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습관,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건강을 자신하시던 78배 김영수 어르신께서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드시고 식후에는 달콤한 디저트를 꼭 챙겨 드시던 분이셨죠. 정밀 검사 결과 황반변성과 녹내장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해마다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았는데 왜 갑자기 눈이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망연자실하시던 어르신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어쩌면 정기검진보다 매일의 식탁에서 무엇을 드시는지가 우리 눈 건강에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의 중요성이나 약물 치료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지만 정작 매일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우리 눈 건강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얻은 확신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눈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의 회복력이 좋아 다소 잘못된 식습관도 어느 정도는 견뎌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은 눈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치명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10년, 20년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어쩌면 의과대학 교과서에서도 자세히 다루지 않는 소중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5가지 음식만이라도 의식적으로 피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풍경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평생 또렷하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짠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눈의 방어력은 자연스레 약해지는데 이때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짠 국물, 젓갈, 장아찌 등에 다량 함유된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혈압을 높이고 이는 곧 안군의 압력, 즉 안압을 상승시켜 녹내장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안압이 높아지면 시신경이 눌려 서서히 손상되는데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제 환자 중 76의 한 어르신은 매 끼니마다 국물 한 그릇을 남김없이 비우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야 가장자리가 흐릿하게 보인다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안압이 매우 높아 시신경의 30%가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완전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죠. 된장찌개는 국물까지 다 먹어야 제맛이지. 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그 습관이 결국 당신의 눈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제 녹내장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가 많은 사람은 적게 먹는 사람보다 녹내장 발생률이 무려 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저염식을 꾸준히 실천하신 대구의 박지성 할아버지, 81세, 는 같은 연배보다 시신경 건강이 20살은 젊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내 친구들은 다 눈이 침침하다는데 나는 아직도 신문을 돋보기 없이 본다오. 라며 자랑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 정도만 드십시오.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양념 사용도 줄이시고 김치나 젓갈 같은 염장 발효식품도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싱겁게 느껴지시겠지만 2-3주만 지나면 우리 미각이 적응하여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충분히 맛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단 음식입니다.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위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우리 눈의 수정체를 손상시켜 백내장을 촉진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면 수정체 내에 단백질이 변성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백내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맑았던 계란 흰자가 삶으면 하얗게 변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백내장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3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80살 김미영 할머니께서는 식후마다 달콤한 케이크나 과자를 즐겨 드셨는데
65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이미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밥 먹고 달달한 거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해. 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분이 디저트를 과일로 바꾸고 가공된 단 음식 섭취를 줄이자 다른 쪽 눈의 백내장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졌습니다. 한국노인건강연구소에 따르면 설탕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적은 그룹에 비해 백내장 발생률이 35% 더 높았고 발병 시기도 평균 7년이나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단 음식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우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부터 끊어보십시오. 믹스커피, 탄산음료, 과일 주스 등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78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는 양입니다. 디저트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제한하시고 그 대신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제철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경고드릴 것은 튀김 음식입니다. 바삭한 튀김의 유혹은 정말 강렬하지만 그 대가는 우리 눈 건강에 너무나도 큽니다. 튀김 음식의 많은 트랜스 지방과 최종 당화산물은 우리 눈의 황반 부위 혈류를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하여 중심 시력을 위협하는 황반 변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황반은 우리 눈의 망막 중심부에서 가장 선명한 시력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식물성 기름이라도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고 이것이 혈관을 좁히고 염증을 일으켜 황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황반 변성이 진행되면 글자를 읽거나 사람 얼굴을 알아보는 것이 어려워지고 심하면 사물의 중심부가 까맣게 보이거나 휘어져 보이면서 결국 중심 시야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8배 박상철 할아버지는 주말마다 온 가족과 함께 치킨을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TV 화면 중앙이 검게 보이기 시작해 병원을 찾으셨고 황반변성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중심 시야 대부분이 이미 손상되어 가족들 얼굴조차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후 튀김을 끊고 찜이나 구이 요리로 식단을 바꾸면서 추가적인 시력 손상을 늦출 수는 있었지만 이미 잃어버린 시야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미국 안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가 많은 그룹은 적은 그룹보다 황반변성 위험이 약 50%더 높았다고 합니다. 튀김 대신 구이나 찜, 삶는 조리법을 선택하십시오. 외식할 때도 튀김 요리보다는 다른 메뉴를 고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한 튀김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흰쌀밥과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식으로 먹는 흰쌀밥과 간편하게 즐기는 흰빵이 눈 건강에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빠르게 소화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렇게 급격히 치솟은 혈당은 망막의 미세 혈관에 손상을 주고 이는 당뇨 망막병증과 같은 심각한 안과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정제 탄수화물은 더욱 치명적인데 당뇨 망막병증은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72살 이영호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매일 세 끼를 흰쌀밥으로만 드셨다고 합니다. 잡곡밥은 거칠어서 싫다. 며 오로지 흰쌀밥만 고집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해 한쪽 눈의 망막 출혈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시력을 거의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잡곡밥으로 식단을 바꾸신 후 남은 한쪽 눈의 망막 상태는 다행히 안정되었지만 이미 잃어버린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흰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어르신들은 잡곡밥을 드시는 분들보다 당뇨 망막병증 발생률이 43%나 높았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귀리, 보리, 콩 등을 섞은 잡곡밥을 드십시오. 처음에는 흰쌀과 잡곡을 8, 2 비율로 시작해서 점차 잡곡 비율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흰빵 대신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선택하시고 식사 때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함께 드시는 것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경고드릴 것은 기름진 붉은 고기입니다. 삼겹살, 갈비, 곱창처럼 기름기가 많은 고기는 입에는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방 음식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망막혈관을 막히게 하고 이는 급성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망막혈관 폐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고기를 자주 섭취하면 혈관벽에 지방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렇게 약해진 망막혈관은 언제든 막힐 수 있으며 혈관이 막히면 그 혈관이 영양을 공급하던 망막 부위의 시세포가 죽어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마치 눈에 찾아온 뇌졸중과 같은 응급 상황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6의 한상훈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일주일에 서너 번씩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를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고기 없이는 밥상이 허전하다. 고들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한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아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진단 결과 망막 중심 동맥 폐쇄로 이미 시력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육류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망막혈관 질환 위험이 2.7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가급적 기름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드십시오. 삼겹살이나 갈비보다는 목살, 앞다리살, 뒷다리살처럼 상대적으로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 육류 섭취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제한하시고 그 대신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십시오. 고등어, 꽁치, 삼치 등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혈류를 개선하여 망막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콩이나 두부, 닭가슴살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나 흰살 생선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눈은 한번 건강을 잃으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음식 짠 음식, 단 음식, 튀긴 음식,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기름진 붉은 고기. 이 음식들을 조금씩 멀리하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80평생을 살아오며 그리고 50년 넘게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건강이란 어느 한순간의 큰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드신 국물 한 그릇, 오늘 선택하신 간식 하나, 오늘 저녁 메뉴로 결정하신 음식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 눈 건강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물론 그래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어떻게 포기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그로 인해 잃을 수 있는 세상을 보는 즐거움,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마주하는 기쁨, 좋아하는 책을 읽는 행복은 영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평생 누릴 수 있다면 잠시의 미각적 즐거움을 조금 조절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는 선생님 말씀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니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만큼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국물은 밥만 드시고 디저트는 신선한 과일로 바꾸고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를 선택하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고 기름진 고기 대신 담백한 생선을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물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이런 걸 바꾼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르신, 60세의 식습관을 바꾸시면 70대에 더 건강한 눈을 가질 수 있고, 70세에 바꾸시면 80대에, 80세에 바꾸시면 90세에도 지금보다 더 선명하게 세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 여러분의 눈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한 가지부터 바꿔보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하시면 분명 내년 이맘때쯤에는 지금보다 더 밝고 선명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의 눈 건강을 돌봐온 80세 안과 의사 지영철입니다. 오랜 세월 진료실을 지키며 수많은 분들의 눈을 마주하다 보니 한 가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에 이르러 시력을 잃는 비극을 겪으시는데 그 이유가 꼭 거창한 질병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습관,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건강을 자신하시던 78배 김영수 어르신께서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드시고 식후에는 달콤한 디저트를 꼭 챙겨 드시던 분이셨죠. 정밀 검사 결과 황반변성과 녹내장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해마다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았는데 왜 갑자기 눈이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망연자실하시던 어르신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어쩌면 정기검진보다 매일의 식탁에서 무엇을 드시는지가 우리 눈 건강에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의 중요성이나 약물 치료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지만 정작 매일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우리 눈 건강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얻은 확신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눈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의 회복력이 좋아 다소 잘못된 식습관도 어느 정도는 견뎌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은 눈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치명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10년, 20년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어쩌면 의과대학 교과서에서도 자세히 다루지 않는 소중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5가지 음식만이라도 의식적으로 피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풍경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평생 또렷하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짠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눈의 방어력은 자연스레 약해지는데 이때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짠 국물, 젓갈, 장아찌 등에 다량 함유된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혈압을 높이고 이는 곧 안곤의 압력, 즉 안압을 상승시켜 녹내장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안압이 높아지면 시신경이 눌려 서서히 손상되는데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제 환자 중 76의 한 어르신은 매 끼니마다 국물 한 그릇을 남김없이 비우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야 가장자리가 흐릿하게 보인다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안압이 매우 높아 시신경의 30%가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완전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죠. 된장찌개는 국물까지 다 먹어야 제맛이지. 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그 습관이 결국 당신의 눈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제 녹내장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가 많은 사람은 적게 먹는 사람보다 녹내장 발생률이 무려 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저염식을 꾸준히 실천하신 대구의 박지성 할아버지 81세는 같은 연배보다 시신경 건강이 20살은 젊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내 친구들은 다 눈이 침침하다는데 나는 아직도 신문을 돋보기 없이 본다오. 라며 자랑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 정도만 드십시오.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양념 사용도 줄이시고 김치나 젓갈 같은 염장 발효식품도 섭취량을 조절